6.25 전쟁이 68주년을 맞은 가운데 남북 화해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아픔과 갈등을 딛고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선 7기 공약과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순창 군수와 고창 군수입니다. 섬진강 댐 인근 주민들이 댐 건설 뒤 농작물 피해가 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보상은 미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68년이 됐습니다. 6.25를 겪은 어르신들은 그때의 기억을 아직 잊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전쟁의 아픔과 갈등을 딛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웅 기자입니다. 올해 84살인 변승호 할아버지. 6.25 전쟁 당시 인민군 징집을 피하려고 가족을 놔둔 채 고향인 평안남도 덕천군을 떠나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뒤로 어머니와 여동생은 영영 만나지 못했습니다. 같이 따라서 나올 때 내 나이 15세 소년이었는데 현재 68년이 지난 84세의 노인이 된 상태로 이제는 희미해진 가족의 얼굴이지만 보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변 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어봅니다. 내가 태어난 집, 내 어머니가 살던 집을 한번 찾아가서 둘러보는 것이 소망이에요. 한동안 명맥이 끊겼던 민간 분야의 교류와 협력도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다가 가동 중단 사태를 맞은 지역 기업들은 남북 경제협력 재개에 기대가 큽니다. 민간 단체들도 문화예술단체와 청소년 대학생 교류 등 남북의 장벽을 낮출 교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 또 축산, 문화예술, 역사, 생태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한반도 분단과 갈등의 상징인 6.25 전쟁. 가슴 아픈 과거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모두가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남북이 오는 8월 금강산에서 제2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전북 지역 이산가족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현재 남측에 사는 이산가족 5만 7천여 명 가운데 전북 지역 생존 이산가족은 981명으로 모두 상봉 추첨 대상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선전한 정의당이 여세를 몰아 2년 뒤 총선에서 제1야당이 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올해 말까지 전북 모든 국회의원 선거구에 지역위원회를 꾸리는 등 당세 확장에 나섭니다. 안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지방의회 당선인 7명이 제1야당으로 만들어준 전북도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얻은 전북 지역 정당 득표율은 12.88%,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북 정치의 무능과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거침없는 개혁에 앞장설 것입니다. 민주당을 똑바로 견제해서 도민의 삶을 바꾸는 여세를 몰아 2년 뒤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까지 확보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도 밝혔습니다. 현재 3곳뿐인 지역위원회를 올해 말까지 10곳으로 늘려 전북 모든 국회의원 선거구에 후보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정의당과 함께 해주시면 내일 나의 삶이 바뀔 수 있다. 이런 확신들을 만들어가고 정말 도민들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도록. 그만큼 당선인들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성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대한정당으로서 외연을 넓혀가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릇된 정치 문화를 바꾸고자 합니다. 지방의원 특권과 의원 갑질 폐지부터 전북의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전북 지역 당원 수는 2,800명 남짓. 지방선거에서 확인한 도민들의 지지를 발판으로 본격적인 당세 확장에 나서며 사실상 총선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민선 7기 공약과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황숙주 순창 군수 당선인은 장류와 관광산업을 확대해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유진휘 앵커가 보도합니다. 전직 군수와의 경쟁 끝에 3선 고지에 오른 황숙주 당선인. 황 당선인은 복지와 문화 정책을 확대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천산 국립공원 관광지 조성으로 관광객 500만 명 유치와 발효미생물 등 장류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발효 미생물 산업을 육성을 해서 미래 먹거리를 준비를 하고 또 그 관광 산업을 일으켜서 우리 순창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소득을 얻게 하고 특화 농공단지 조성 같은 산업환경 개선과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국립노화연구원 설립 등 신규 사업 45개를 약속했습니다. 농업 경쟁력 확보와 농민 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은 여전한 숙제입니다. 농업이 발전해야 우리 순창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돈 버는 농업, 행복한 순창을 만들어 주실 것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정책과 공약을 공언한 황 당선인이 임기 4년간 순창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두 번의 도전 끝에 성공한 유기상 고창군수 당선인은 고창을 농업, 생명산업 수도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과 익산시 부시장을 지낸 유기상 고창군수 당선인. 37년 동안 9급에서 1급까지 공직 생활을 두루 거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고창을 농생명 산업과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되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좋은 농산물을 우리가 고급 브랜드로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또 농작물이 가장 어려운 것이 가격 폭락이나 또 대량 생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 수급 조정도 하고 농산물의 가치 사슬을 연결하는 게 식품입니다. 고창 일반 산업단지를 농생명 식품 산단으로 바꾸고 유네스코 생물권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 구축, 농식품의 제조, 가공을 위한 냉동, 냉장 비축기지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농민들은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도 농사 지어서 군에다가 좋게 맛있게 농사 지어서 군에다 주면 군에서 그걸 만들어서 가공을 해서 도시 사는 사람들한테 밥상에 이렇게 올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찾아오는 고창이 될 수 있도록 생태 체험형 관광산업 조성과 복지 확대, 청년 일자리 만들기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당과 현직 군수와의 대결이라는 악조건을 딛고 선거에 승리한 유기상 당선인. 고창 국민들이 보내준 신뢰를 바탕으로 그가 말한 새로운 고창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지 관심이 큽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군산이 지역구인 김관영 의원이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김관영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전체 26표 가운데 과반을 얻어 경쟁 상대인 이현주 의원을 이겼습니다. 앞으로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당 수습은 물론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나섭니다. 섬진강 댐을 만든 지 이제 50년이 넘었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댐 건설 뒤 이상기후 탓에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피해보상 관련법은 14년째 그대로여서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섬진강댐 인근의 한 오디 농장. 수확을 앞둔 오디나무에 열매는 보이지 않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주민은 냉해로 해마다 수확이 줄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겨울에 여기가 냉해가 심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심기는 심었어도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그냥 비어버릴 것 같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섬진강댐 인근 주민들은 댐이 건설된 뒤 냉해가 심하고 농작물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2014년 전국적으로 댐 주변 18개 자치단체가 모여 연구 용역한 결과 섬진강댐의 경우 잦은 안개와 높아진 습도 등 이상기후 탓에 한 해 많게는 156억 원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보상은 한 해 1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14년 전 개정된 관련 법안 때문입니다. 더욱이 섬진강댐 발전량 감소로 보상금 규모를 결정하는 전기 판매 수익금까지 줄었습니다. 2004년도에 개정이 된 이후에 14년 동안 그 현실화에 맞지 않는 그 지원이 되고 있어서 거의 법 개정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섬진강댐 주변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농가만 모두 2,800여 가구.
정부 정책에 떠밀려 삶의 터전을 내줬던 주민들은 이제 피해 보상 현실화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전라북도는 발열과 식욕부진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확진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던 64살 박모 여성이 오늘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야생 진드기에 물린 뒤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진 환자는 전북에서만 5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8일 채취한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간 질환 환자나 면역결핍 환자 등 고위험군이 감염되면 치사율이 40에서 50%에 이른다며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들어가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온다습한 장마철에 역병이나 총체벌레, 잿빛 무늬병이나 순나방처럼 채소와 과수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이 많이 발생한다며 예찰과 방제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날아와 농작물 잎을 갉아먹는 멸각나방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전북에서도 다음 달 20일부터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운행됩니다. 신설된 노선은 전주 서울, 전주 인천, 군산 서울 3개며 요금은 우등 고속버스 1.3배로 전주 서울과 군산 서울이 24,300원, 전주 인천은 26,500원입니다. 조선과 자동차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군산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상품권인 군산사랑 상품권이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군산시는 오는 9월부터 지역 상품권 310억 원어치를 발행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군산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할 계획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8월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가 제자들을 성희롱했다는 혐의로 교육청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학교와 교육청 관계자 10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당시 조사를 맡은 학교와 교육청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했거나 성폭력 사건 조사 지침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에서는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한 50대 여성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공구로 위협한 78살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평소 알고 지내던 전주 시내 한 여성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침입한 뒤 공구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여성은 A씨를 피해 달아나다 창문 밖으로 떨어져 다쳤습니다.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전주시가 다음 달 2일까지 시 공식 블로그를 통해 시민들의 요구와 제안 사항을 듣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